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 MBC가 인제군수 예비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수경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질 텐데요.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한적인 선거 운동 속에서 인물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 토론회를 비롯한 미디어 선거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춘천 MBC는 예비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과 또 소신을 들어보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지역별 예비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제군수 예비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토론회에 참석한 예비 후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비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양정후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양정후입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한상철 예비 후보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무소속 후보 한상철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순선 예비 후보입니다. 인제군수 예비 후보 기호 2번 이순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예비 후보는요, 일신상의 이유와 또 개인 일정으로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세 분의 예비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예비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고 공통질문과 대표 공약, 그리고 한 번의 상호 토론에 이어서 공통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어진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 상대방 예비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또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토론의 전 과정이 TV와 페이스북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기 때문에 상대 예비 후보에 대한 배려와 예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예비 후보들의 기조연설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예비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양정후 예비 후보부터 연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지난해 7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우리 인제군을 관통하던 44번 국도의 통행량이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반토막나고 덩달아서 골목 상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 7년간 무엇을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런데도 4년을 더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현명한 인제군민 여러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선거는 바꾸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는데 오로지 경험이라곤 한정된 지역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탁상 행정만 했던 분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린 시절 서울에서 식당의 시다로 다방의 청섭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명예퇴직한 이후 법무사로, 행정사로, 공인중개사로, 그 모 대학의 법률 강사로 2, 3년 전에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하시던 식당과 황태 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예비 후보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아무런 연고 없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1992년도에 첫 발을 디디고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낙선 후에도 그 지역을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평가 잘 받았습니다.
부족한 거 배우고 채우겠습니다 하며 6월 13일 인제군 여러분께 약자도 웃는 시대를 만들어 드리기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열정과 패기가 있는 저 한상철, 여러분께 늘 보여드렸던 그 모습처럼 변하지 않겠습니다. 늘 겸손하겠습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1%의 희망만 있어도 100%를 만들어내는 세일즈, 리더십 겸비한 한상철 여러분께 선택받고 싶습니다. 이제 인재는 바뀌어야 됩니다. 희망 있는 인재,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다 행복하고 기름기, 윤기 나는 인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재 출신으로 나가 있는 젊은 청년 여러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여건 만들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이순선 예비후보 기조연설 함께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과 가족 여러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과 소방관 여러분, 인제군수 예비후보 기호 2번 이순선입니다. 저는 지난 5월 4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타 후보보다 후보 등록이 늦었습니다. 후보 등록이 늦은 것은 선거를 등한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4월과 5월은 인제군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 심의에 있어서 각 부처와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 정부청사와 서울 정부청사를 찾아가 인재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인재군의 각종 사업이 발주되는 상황에서 선거만을 위해 무책임하게 군수직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인제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인제가 지난 6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만든 기반 위에서 더 크게 도약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군수 되겠습니다. 네. 새 예비 후보의 기조 연설을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새 예비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하기는 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원도에서도 분쟁과 소외의 상징인 접경 지역이라는 말 대신에 평화 지역이란 명칭 사용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특히 인제 지역도 접경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분야의 남북 협력 방안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예비 후보자들이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교류 협력 시대의 인제군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비 후보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한상철 예비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남북 협력 시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저희 인제군에는 사용할 수 있는 큰 자산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서하면 가전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가장 최단거리 금강산로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통일 금강산로를 갖다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개설하기로 공약에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그 금강산로로 전국에서 최우수 상품인 용대 황태를 함께 생산해서 인건비 절감하고 생산성 높이고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고 황태 마을이 우리 바로 인제가 따뜻하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약자도 웃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업 경영과 의료 지원, 또 주거 개선 사업까지 함께 공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인재를 통하여 북한과 함께 교류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순선 예비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은 12.7km의 DMZ와 약 170평방킬로미터의 미수복 지역을 갖고 있는 접경군입니다. 잘 살고 행복한 평화생명의 터전 인제라는 군정 비전 아래 평화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그간 추진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인제 DMZ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에서 지역 주민, 군인, 학생, 타시도 공무원, 대학생, 외국인 등 연 1,413의 4만 9천여 명의 평화 생명과 지속 가능한 적경적 발전 사업 교육을 진행해 온 겁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원활해지면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해 왔던 멸종된 대륙사슴 복원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인제에 유치 확정된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을 국립 한반도 DMZ 평화생명 생물자원관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용역 중인 인제 DMZ 평화생명 특구는 가전, 심적 대곡리 지역은 지뢰생태공원 토종 남북약초 육성단지로, 서흥, 천도, 서화 지역은 신약종자 육종연구소, 통일육묘 양모장으로 조성하고 내외근강 지역과 연계 도로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설악산, DMZ 금강산을 아우르는 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정우 예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으로 남북 모두에게 성장의 기폭제가 되길 바랍니다. 인제군의 역할은 주로 접경지 군으로서 DMZ 환경 관련 사업, 그다음에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철원하천 양구 인제 고성입니다. 다른 군보다도 먼저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DMZ 관련 사업은 DMZ로 대표되는 긴장 관계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앙부서의 노력을 협조받아서 인제군과 접해 있는 군사가 유사한 북한 지역의 금강군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민통선 지역을 활용한 올레길 조성, 그다음에 DMZ 생태공원 조성, 대규모 밀원단지를 조성해서 남과 북이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속초 지역의 동북아 물류허브,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시대에 대비해서 인제군에서 속초로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인제로 흡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새 예비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비 후보자들의 선택 기준이 돼야 하고 또 책임 정치와 정책 선거의 핵심이 바로 유권자와의 약속,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예비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대표 공약 하나씩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순선 예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이번 선거 대표 공약은 세계 산림 엑스포 유치입니다. 지역 발전 전략에 있어서 우리 인제군이 갖고 있는 장점을 특화시켜야 합니다. 인제군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산림 자원입니다. 세계 산림 엑스포 유치의 경우 우리 군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자원과 국립공원 설악산을 적극 활용해 2025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의 경우 80만 명의 방문객과
55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계 산림 엑스포 유치는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로 인제군의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표 공약은 인제 농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소득 1억 원 이상 농가 육성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망 혁신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도 44호선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인제 상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해 부모와 아이,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인재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특히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2,500개 창출로 활력 있는 인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인력난 및 경력난 해소를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네, 다음은 양정우 예비 후보의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대표 공약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제 압강과 고사리 지역의 사계절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담 마을에서 백담사까지 올레길, 그리고 백담사에서 봉정항까지 콘도라를 설치하고 백담 지역에 온천수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통 지역에 군 장병과 면회객을 위한 체류형 심의 공간인 백년 스토리 한옥을 건축하겠습니다. 서화 지역은 수십만 평 규모의 밀원단지를 조성해서 4월에 시내 벚꽃을 구경 갔던 분들이 5월에는 모두 서화 지역으로 오시게 하겠습니다. 기린 상남 지역에 대해서는 기왕에 조성된 펜션 단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면의 성제보를 사계절 관광단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38 휴게소 부근에다가 내수면 항구를 건설해서 신남 시가지를 살리겠습니다. 이것이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대안이고 동서고속화 철도 시대의 도래에 대한 대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오고 싶은 곳으로 변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서고속도로 개통 시대 딱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한상철 예비 후보의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월 13일 무소속이 1등이 되는 인재가 확 바뀌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재 국민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44번 국도를 살려서 동홍촌으로 유도하여 용대리 삼거리에 센터를 설치하여 통행료 감면과 그에 상응하는 인재 상품 사랑권을 교환하여 소득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린천 기린면과 원대리 간에 소수력 발전 시설을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해서 야간에까지 래프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백담사에 로프웨이를 설치하여 총 공사비 약 450억 원, 민자와 정책 자금을 유도해서 설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 부지나 유휴 공유지를 군유지를 LH와 연계하여 협의하여 아파트를 짓고 전원주택을 짓겠습니다. 또한 인재 IC를 의존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상남면에 내린천 톨 아니면 상남톨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원대리 자작나무 숲도 개발하겠습니다. 네. 새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 잘 들으셨습니까? 유권자들께서 새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기억하고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지역은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교통량 감소와 방문객 감소로 인한 침체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44번 국도 인근의 지역 경기의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2025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가 인제를 경유하게 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빛은 어떻게 극대화하고 또 그림자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정우 예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44번 국도의 통행량이 급감하여 지역 경제가 반토막 났고 빨대 효과로 긴 지역 상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과 의료점 등은 서울이나 춘천, 속초의 큰 시장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상권이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어두운 면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는 천혜의 환경과 전국에서 우수한 농특산물이 있고 DMZ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 상품을 디자인하지 못해서 팔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만 전락됐던 것입니다. 이제 저 양정우가 이 두 가지 교통 인프라를 이용해서 오히려 인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대표 정책과 공약 발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6개 읍면을 고루 형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로코트 버스를 피가 흐르듯 6개 읍면을 순환시켜 6개 읍면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인제 역세권인 인제 IC와 고속화 철도 인제군 관내 역사에서 도심주와의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상철 예비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조례가 2018년 다시 20호로에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44번 국도는 많이 붕괴되었고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양양 서울 고속도로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이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부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동홍천 IC에서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하여 미시령 삼거리에 통행료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서화면엔 통일금강산로, 또 상남면에는 상남톨이나 내린천톨 설치와 또 인제 압강과 인북천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인제 빙어축제만이 아닌 이제 사계절 관광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봄에는 황태축제, 여름에는 래프팅, 가을에는 관광, 겨울에는 빙어축제. 빙어만 넣는 것이 아니라 숭어도, 송어도, 향어도 넣어서 다시 찾아올 수 있고 머무르고 정주하고 살고 싶은 인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32,700명의 인구보다는 5만 명 시대를 꿈꾸고 나가 있는 젊은이들도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순선 예비 후보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4번 국도 활성화를 위해 이미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국도 44호선에 대한 경관조림, 상징 조형물 설치 등 휴양과 낭만이 있는 미시령 힐링 가도를 조성해 나가고 강원도청과 협력해 22개 사업 4,200억 원의 현안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관광객의 국도 44호선 이용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서 연간 100개 대회, 100개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30년간 수건 사업이었던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은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자, 새로운 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와 고속화 철도가 격려하는 시군과 함께 역세권 개발 용역을 발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통 철도 역사 주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원통 갈골 지역과 인제읍 덕산 지역을 연계하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며 백담사역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역과 연결되는 도로 인프라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군관 내 전역이
4통 8달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1번 국도의 선형 개량도 함께 추진합니다. 네, 인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새 예비 후보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제군수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최상기 예비 후보는 일신상의 이유로 그리고 개인 일정으로 오늘 세 분의 예비 후보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비 후보자 간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새 예비 후보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리게 될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예비 후보자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자인 제 역할은 없고요. 다만 상대 예비 후보가 충분히 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또 질문이 한 예비 후보에게 너무 쏠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예비 후보자당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상철 예비 후보부터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인재는 변화해야 됩니다. 후퇴하는 인재경제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제 제가 살리겠습니다. 한상철이는 한다면 합니다. 약자도 웃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 군데 지금 6개월면을 고루고루 다니면서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느낀 바도 많습니다. 몰랐던 부분도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배웠고 익혔습니다. 이것이 인재군을 정말 위한 길인가 하는 저 나름대로도 자책도 해보았습니다. 눈물도 흘려보았습니다. 서화면을 들어가서 그 상가를 봤을 때 상가에 깨어져 있는 유리 조각 그 자체로 그대로 있는 건물을 봤을 때 마음이 많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실행할 수 있는 공약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곧 여러분 가정에 저의 선거 홍보물이 도착이 될 겁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정말 과연 인재를 열기와 열정과 패기가 있는 저 한상철과 함께 하실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만드는 그런 세상은 희망이 꿈틀거리고 자신감이 넘치거리는 인재로 바꾸겠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 경제가 살아나는 곳, 시장이 북적거리는 곳, 고향을 다시 찾는 곳, 어르신이 주림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인재, 제가 꿈꾸는 인재, 여러분이 꿈꾸는 인재입니다. 여러분께 드렸던 공약사항에서 44번 국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 혼자만은 안 됩니다. 모든 인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잘못된 건 고치고 좋은 건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인재, 희망이 있는 인재, 약자도 웃는 시대를 함께 걸어갑시다. 44번 국도 중대 방안 강구를 함께 노력을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내린천 소수력 발전 시설을 건립을 통하여 래프팅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백담사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로프웨이 설치하겠습니다. 백담사역이 설치가 되면 그 옆에 산을 하나 정리를 해서 루지를 설치하고 가족 단위도 찾아오고 머무르고 정주하다가 이사와서 살고 싶어하는 인재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 부지나 유휴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귀돈리, 하남리, 용대리 등등 그런 부지를 잘 활성화시켜서 LH와 협의해 나가서 건물을 전원주택과 아파트, 그다음에 영구 임대주택을 짓겠습니다. 지역개발의 저해요 요인인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재국민 여러분, 저 한상철인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당선과 동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도 또 말씀드립니다. 네, 후보님. 이수선, 이번 시간은 상호 토론 시간인데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수선 군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 공약사항에 그 담수 능력이 있는 물 가둠 시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 우리 래프팅 계통에 지금 개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물 가둠 시설로 인해서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일찍부터 준비를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그 내린천이 봄철 가뭄으로 인해서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래프팅 하시는 분들이 좀 수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상류에 소형 댐을 설치했다가 그 물을 흘리면 될 거 아니냐는 이제 제안을 주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댐이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수리 공학적으로 정확히 분석이 돼야 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린천 댐 반대를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경비를 소모하지 않았습니까? 그 규모보다 작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건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면 물이 한번 흘러나가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검토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내린천과 인북천을 한번 이렇게 또 가동 시설로 수량 조절을 해서 지역에 이런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도 일찍 찾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철 예비 후보님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호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을 좀 질문도 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순선 예비 후보 시작해 주실 텐데요. 역시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그분이 안 오셔서 네. 좀 제가 질문할 사항이 좀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뭐 어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당의 후보로서 또 이런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이라든가 상호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 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정 방송에만 출연을 하고 또 특정 방송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대 후보님들께서 이제 제가 현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6년 반 동안 한 일이 없다. 무엇을 했냐. 물론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2011년 예산 규모 2,800억 원이었는데 2018년 금년 제1회 추경에 4,600억으로 159%가 증가했고 국도비가 1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 많이 얘기하시는데 인제군의 지역 고용률이 4년간 강원도 1위와 2위를 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2,000개를 달성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를 금년도에 개최합니다. 또한 남북이 갯골 지역에 공공산림복지지구를 지정 고시받아서 앞으로 22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산림청과 함께 인제군에 있는 국이림, 공유림, 사이림을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이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평생도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2013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지난해 군민 숫자의 거의 2배에 가까운 5만 3천 명이 이수했습니다. 그 외에 시설적인 부분을 가지고 잘했다고 따지신다고 하면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또 관대 부평간 도로와 터널이라든가 많은 사업이 있지만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후보가 예비후보 홍보물에서 인근에 있는 시군과 비교해서 10년 동안 그 두 개 시군보다 떨어졌다, 인제군이 못하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양정우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홍보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근의 양구, 화천과 인제를 비교해서 우리 인제군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공보물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 자립도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지방 자립도에 의한다면 물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접시군에 비해서 인제군이 자립도가 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자립도 부분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방 자립도라는 건 곧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규모입니다.
국도비를 많이 따오고 교부세를 많이 따와서 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세금은 늘지 않게 되니까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방 교부세를 포함한 자주 재원이 얼마냐를 가지고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효율성을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화천의 산전어 축제, 양구군의 스포츠 마케팅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이 화천은 삼선군수를 통해서 산천어 축제가 국제 규모의 축제로 성장을 했고, 양구는 2번의 삼선군수를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 이외의 점은 2017년 12월 발표된 2015년 기준 GRDP에 의하더라도 두 시군보다 어떤 군보다는 우리가 2배 가까이 GRDP 금액이 높고, 또 GRDP 중에 문화기술 서비스업의 경우는 그 두 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예산 규모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군수를 하신다는 분이 군정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인근 시군과 비교한다는 것은 곧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 공직자들, 함께 오는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정우 예비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초연설이 너무 짧아서 마무리를 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한식 조리사로 그리고 농부로 또 황태 가공업을 영위하는 CEO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저 양정우가 이번 선거의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선 후보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명함에 의한다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순선 후보님은 군정 구호를 잘 살고 행복한 평화 생명터전 인재를 표방하고 계시고, 군정 방침은 함께하는 희망복지 그리고 풍요로운 지역경제, 살기 좋은 생태농촌, 느낌 최고, 체험 관광, 그리고 주민만족 생활행정으로 정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간 약 2조 4천억 정도를 인재군에 쏟아부으셨는데,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첫째, 이 순간 인재군에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좀 되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재 지역의 현재 인재적 경제 상황이 풍요로운 지역 경제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을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평가한 공약 이행에서 SA 등급, 최고 등급을 받았고 마지막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와 국민들로 구성된 주민 배심원단에 의해서 평가된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잘 살고 행복한 평화생명의 동산 인재, 그건 제 민선 5기 6교의 최상위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에 맞춰서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건 아마 제가 볼 땐 사회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 후보님께서는 그걸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고 그러면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잘 산다고 생각하냐. 제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 살고 행복한 평화생명터전 인재라고 최고 목표로 가치로 삼고 그걸 추진하는 것은 좀 행정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상철 후보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하시는데 왜 사람이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양정 후보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희망이다는 제가
2007년도 그 당시 창조한국당의 대선 후보셨던 문국현 그 유한 킴벌리 전 사장님께서 그 사람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제가 그 단어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디 가나 정말 그 소중한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 인제군에는 정말 그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노동 근로자, 모든 그 서민층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허덕이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제국민 모두가 함께 통틀어서 이제는 사람이 희망이다 하는 걸 갖다가 쓰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시 이순선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적어도 6개월 만에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면 지역은 지역 상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빈 가게가 절비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남면에 들어서서 지역 상권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아파트 건축을 인재로 옮겨서 짓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양 후보님이 그건 정확히 짚으셔야 됩니다.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군인 아파트로서 군부대가 예정지를 인제읍 군청 뒤와 남면 신풍리와 또 인제 합강리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인제 합강리를 결정을 한 거지, 군수가 군인 아파트를 여기다 지어라 저기에다 지어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잘못된 내용이고 양 후보님도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 새 예비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말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음 답변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 초 국방부가 군장병의 외출 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접경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결국 국방부가 지역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는데요. 이렇게 인제도 군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향후 군병력 감축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방향에 따라서 접경 지역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군부대의 낙수 효과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군과의 상생 방안과 더불어서 군인 경제의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순선 예비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인제군도 일부 군부대 축소 상황이 예상됩니다. 적경적인 우리 인제 지역은 약 2만여 명의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군장병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우리 인제 지역에 있어 군인은 소중한 보물로 군수로서 군과 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조해 나가야 합니다. 군 간부가 전역한 후에 관내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수요자가 토지를 매입하면 군에서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주는 군제대군인 정착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과학과 전투훈련단의 전투과학과 전투경련대회를 지원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민간군 친선 체육대라든가 모범장병 문화관광 탐방, 우수부대 시상, 유공포상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부대 건의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군장병 면회객에 대해서는 음식 숙박업소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군장병들을 내 가족처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정우 예비 후보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지난해 2월 국방부가 군 적배 청산위원회 공고를 받아들여서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적경 지역 주민들이 반발로 이슈가 됐던 것입니다.
위수 지역 폐지 문제는 우리 지역의 군 장병들이 최근 작성한 설문지에 의할 때 군 장병들은 주로 PC방이나 모텔, 그리고 택시, 식당, 펜션, 노래방, 당구장이나 소주방에 갑니다. 군 장병들의 불만은 바가지 요금, 그리고 부당 요금, 불친절 반말, 위생, 불량, 현금 요구, 택시 승차 거부, 주민과 차별 대우 등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자연히 위수 지역 폐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의 관내 PC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먹고 놀고 자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멀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은 다행히 3군, 양양의 8군단이 우리 인제 3군단과 2024년까지 통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행히 크게 우리 지역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보여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국방개혁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변경. 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상철 예비 후보의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네. 1분 30초입니다. 네, 양정호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2월 21일 심의 결과 국방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 후보로 있으신 최문순 도지사와 전 도지사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여서 적경지역 주민 군 위수지역 폐지의 철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감히 올리면 이제는 외출, 외박 나와서만이 끝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 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작업 이용 및 판매 수익을 공유해서 병사들이 생산한 약초나 나물 또 농특산물을 부모에게도 조금씩 보내드려서 함께 공동 생산 효과도 누릴 수도 있고 또 군부대 유휴토지 실수요자와 사업자가 매각 가능토록 해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함께 공동 생산하고 이제는 민과 군과도 함께 가족처럼 어울리는 그러한 생산성 있는 군민 화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지원. 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새 예비 후보자의 군 상생 협력 방안과 또 군인 경제 의존 지향 방안에 대한 견해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번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세 분의 예비 후보를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대표 겨울축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제 빙어축제입니다. 겨울축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따뜻해지는 기후의 영향과 또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축제들이 생겨나면서 경쟁력 있는 겨울축제 만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제 빙어축제도 따뜻한 날씨와 또 극심한 가뭄 때문에 2년 연속 무산되면서 축제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기도 했는데요. 인제 빙어축제 발전 방안과 또 지역의 관광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예비 후보자들의 생각과 또 대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양정우 예비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지역 축제는 목적에 따라서 주민 화합 축제, 그리고 관광 축제, 산업 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제 빙어 축제는 관광 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축제입니다. 인제 빙어 축제가 국내 겨울철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매년 축제 때마다 나타나는 문제점이 되풀이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바로 문제점들을 차기 축제에 늘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젠 늘 동일 내지는 유사하게 진행되는 빙어축제 내용에 역사성과 향토색을 가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기획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인근 시군의
유사축제와 차별성을 둬야 됩니다. 또한 축제의 향락화와 오락화 그리고 먹고 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어린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학습에 도움을 줘야 되고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에게 유익하고 시골의 정서가 담긴 잔잔한 추억과 감동을 주는 축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주도가 아닌 전통 개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창조적인 역량의 발휘를 통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한상철 예비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전국 최초의 인제 빙어 축제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 기온과 따뜻한 기온 때문에 제대로 행사를 못 치른 적도 있었고 또 시기가 안 맞아서 2번씩이나 미뤄서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사장 위치를 시내권과 행사장 역세권 근접지로 이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용객 확보에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내린천과 인북천에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 그거를 항상 남면 부평 선착장 쪽에서 지금 빙어축제장에서 해왔습니다. 좀 더 색다른 방안책으로 그 자리가 내린천과 인북천이 사계절 관광 공원화 될 수 있도록 물 가둠 시설로 인해서 보호막을 설치해서 빙어만이 아닌 숭어, 송어, 향어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동홍천 IC를 통해서 인제에 많이 찾아와서 인제를 느끼고 가고 따뜻한 사랑과 정과 행복을 느끼고 가서 머물고 정주하고 또 살고 싶은 인제로 새로운 계획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순선 예비 후보자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년 2월 개최된 18번째 빙어축제에 약 27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이번 축제가 빙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됨으로써 빙어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장소성 확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빙어축제는 과거 소양호 상류인 신남 선착장과 인제대교 인근에서 빙어호로 이동해서 개최된 이후 빙어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빙어 얼음 낚시터를 처음으로 빙어호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축제 공간을 새롭게 구획해서 개막부터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원조 겨울축제의 완벽한 부활을 알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만 보완해야 할 점은 전문가들의 진단에서와 같이 먼저 빙어호를 생태 테마파크 사계절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하고 대자연과 함께하는 놀이천국으로 상설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등 128억을 투자해서 찜라인, 야영장, 부교, 빙어거리 등을 조성해서 빙어호의 결빙 문제라든가 남면 시가지와의 연계성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결빙시와 미결빙시 투트랙으로 축제 시나리오를 구축 진행하도록 브랜드 전략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제 악강 가동보 시설이라든가 원통 악강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자의 인제 빙어축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 소멸에 대한 경고 섞인 메시지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곳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인제군도 우려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출산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고 또 귀농 귀촌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준비와 또 지역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한상철 예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 소멸 심각하죠. 그러나 저희 인제군은 농촌
또 산촌, 귀농귀촌, 또 전역 병사, 또 외부에 나가 있는 인재 출신들을 영입하여 미리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32,700 인구에서 다시 시발점으로 4만 시대, 5만 시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휴 부지를 찾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유휴 군위지 함께 아파트 건설, 전원주택, 또 영구 임대주택을 신설하여 LH와 연결하여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머물고 이제 정주하고 이 아름다운 인재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해서 이미 84개가 소멸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인재는 그래도 이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정책을 준비를 하고 조기 집행해서 이제는 준비를 해서 3만에서 4만, 5만 국민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각종 정책을 각 분야별로 TF팀을 가동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한상철은 TF팀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순선 예비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절벽 시대에 자치단체의 위기 상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년 후 전국 지방자치의 30%가 소멸될 거라는 전망. 아니, 어쩌면 지금 이미 지방자치단체 소멸이 시작됐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구수 부족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마을을, 매력적인 산촌을 만들면 우리 인제군은 그런 부분에 해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맞추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합계 출산율이 전국의 2위입니다. 또 고용률도 강원도 1위와 2위를 달성했고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강원도 교육청과의 행복교육직으로 선정돼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폐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고 뉴질랜드 어학연수라든가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도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함께 하늘내리는 인제 행복교육지구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 문화복지 복합 건물과 기적의 도서관도 건립을 하고 키즈타운도 건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정우 예비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기준 우리나라는 18년째 저출산 기준인 합계 출산율 1.3명에 한참 미달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 2,867명으로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로 30년 뒤에 약 30개의 지자체가 사라진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저출산 사회의 확대로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고 노년 인구 증가는 연금과 의료비 등을 노년 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인 소외, 빈곤, 질병 등의 노인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단 대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 지원을 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 확충, 실버 산업 육성 등으로 적극적으로 미리 대비해서 30년 뒤에 소멸하지 않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재군수 후보자 토론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의견을 보충하거나 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순선 예비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노인회관을 찾아뵐 때마다 자식처럼 대해주시는 아버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또 논밭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농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기가 녹록치 않음에도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시는 상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거리 인사를 할 때 반갑게 답례해주는 군 장병 그리고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들께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인재 발전, 군민 행복뿐입니다. 저 이순선 삼성군수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인재읍에는 악강의 가동부 설치와 레저 공간을 조성하고 갯골 산림복지단지를 만들고 LPG 배관망 사업과 상수도 노관 교체 추진합니다. 남면에는 전지훈련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고 산림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 빙호에서 신남으로 이어지는 사계절 관광 특화단지 조성합니다. 북면에는 원통 고속철도 역사 주변 도시재생 사업과 용대리 매바이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설치, LPG 배관망 사업, 백담사 친환경 교통수단과 백단계곡 트레킹 코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린면은 기린체육관과 군인간부 정청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북리 두메 산골 오지 체험마을,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단지를 조성합니다. 서하면에는 DMZ 평화생명특구를 추진하고 서화체육관을 건립하며 DMZ 트레킹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상남면에는 자전거 라이딩 센터를 조성하고 설악 그란폰도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상남사리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개설과 미산계곡 소계인동 트레킹로를 조성합니다. 약속드린 사항 반드시 책임져 왔고 앞으로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들과 함께 꼭 해내겠습니다. 저 기호 2번 이순선 국민들의 삶에 책임지는 든든한 삼성군수 됩니다. 네, 다음은 양정호 예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사랑하는 인재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는 사업주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휴게소의 주차장에 오로지 사장님 차량과 종업원 차량만 있을 뿐 텅 빈 주차장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바른미래당 인재군수 후보 저 양정호가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의 선택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민의 애절한 표현이자 열망입니다.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갖기 위한 국민들의 간절한 표현인 까닭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최대 현안 문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희 양정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균등하게 관광 인프라를 심화시키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과의 상생을 위해서 상생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적극 지원해서 경제 침체를 막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시켜주고 농업인에게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유통을 지원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창업 지원을 해서 일자리가 넘쳐나게 하고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4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인재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한상철 말씀 기호 3번입니다. 네. 3번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상철 예비 후보의 마무리 발언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재국민 여러분, 저는 행정가가 아닙니다. 저는 장사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고 버는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재투자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할 줄도 압니다. 이제 거창한 구호나 공약보다는 국민 모두가 원하시며 바라시던 그러한 실현 가능성 있는 5대 공약으로 여러분께 평가받겠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인재의 희망, 한상철은 늘 변하지 않고 여러분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3번의 지방선거에 낙선을 했어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6.13 지방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상철은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험난한 일도 했습니다. 의리도 인간미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문화의 꽃 피우겠습니다. 여러분께 진실로 다가서겠습니다. 한상철인 한다면 합니다. 이제 6월 13일 힘든 이 시기가 바로 약자도 이제 웃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지금의 이 순간 힘들고 지치고 놓고 싶어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한상철이가 늘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또한 당선과 동시 더불어민주당에 재입당하여 도와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군수, 경제 활성화 군수, 공정한 사회 군수로서 여러분 앞에 욕심이 아닌 4년간 단 4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수받고 입성하고 박수받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열심한 사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까지 좀 꼼꼼하게 살피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번 토론에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세 분의 예비 후보를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느라 힘들고 굉장히 지쳤을 텐데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새 후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 긴 시간 동안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방행정과 지역살림을 도맡아서 일할 지역의 진정한 인물은 누구일까? 저희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 MBC에서 마련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제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